안녕하세요. PBFT 발표를 맡게 된 베이스랩의 이유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BFT에서 비잔틴 장군 문제란, 그리고 비잔틴 폴토레런스, 그리고 PBFT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FT입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란 합의 문제를 고대 동로마 제국에 비유한 것인데요. 장군이라는 대표자가 합의를 통해 전술을 최종 결정하는데 오직 서신을 통해 한 장군에게만 서신을 전달할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군 병력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성을 공격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군과의 승리를 위해서 장군들은 반드시 과반수 이상 같은 시각에 공격을 해야 하는데 배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출격 시간을 합의할 것인가가 바로 비잔틴 문제입니다. 이런 비잔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BFT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A 장군이 B 장군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성을 공격한다 라고 서신을 보내고 B는 A 장군에게 받은 서신을 토대로 내일 오전 9시에 성을 공격한다 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C 장군은 배신자로 오전 9시가 아닌 오후 9시로 시각을 변경해서 D 장군에게 전달을 하고 오후 9시로 서신을 받은 D 장군은 E 장군에게 오후 9시로 서신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다음날 오전 9시에는 A와 B 장군이 이끈 군대만 성을 공격하게 됨으로써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런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BFT인데요. BFT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비잔틴 장애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에서 어느 정도의 노드 간 상태 비일치는 허용해주는 방법입니다. 일부 노드의 결과가 달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가 동일하다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즉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A, B, C, D, E 장군이 내일 오전 9시에 성을 공격한다 라는 서신을 받고 서신에 이제 찬성 반대 투표를 진행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음은 PFFT입니다. 먼저 기존의 BFT 알고리즘은 이론적 타당성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BFT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PBFT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노테이션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R은 이제 복제본의 집합이고 I는 복제본의 번호, 그리고 V는 뷰, T는 해당 요청의 타임스탬프, N은 시퀀스 번호, C는 시스템 작업, DM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M의 요약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요청한 작업을 실행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가정은 이제 F는 오류일 수 있는 최대 복제본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R은 3F 플러스 1로 가정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결과 R을 수락하기 전에 동일한 TR의 유효한 서명이 포함된 다른 복제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수신하지 못하면 모든 복제본에게 다시 요청을 브로드캐스팅하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이 이미 처리된 경우 복제본은 응답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다음 요청을 보내기 전에 하나의 요청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이제 PBFT의 알고리즘 수행 과정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노드에게 서비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프리페어 단계에서 프라이머리 노드가 나머지 다른 복제본에게
프리페어 메시지를 전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업 I가 프리페어를 수락을 하면 로그에 추가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제본들이 프리페어 메시지를 수락한 경우에 프리페어 메시지를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고 커밋 단계에서는 각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로부터 받은 결과를 검토하고 유효성을 판단하여 커밋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본은 요청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결과를 수집해서 3F 플러스 1개의 복제본 결과를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콜렉티스인데요. 여기서 세이프티는 노드 간 합의가 발생하면 모두가 가지는 데이터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PBFT 알고리즘에서는 3F 플러스 1의 결합이 없는 노드가 투표 후에 최종 커밋을 하게 되고 커밋된 결과를 모든 노드가 저장하기 때문에 세이프티에서 말하는 이제 합의가 발생하고 모두가 가지는 데이터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는 노드에게 문제가 없다면 모든 노드는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본 PBFT 알고리즘에서는 프라이머리 노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노드에게 요청을 전송을 했는데 그 프라이머리가 다른 복제본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는다거나 결함이 보일 경우에 다른 복제본들이 뷰체인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해서 뷰체인지를 또 받은 복제본들은 검토를 하고 합의를 거친 후에 만약 프라이머리 복제본이 결함이 있다고 판별이 될 경우 뷰체인지를 수행을 해서 다음 복제본이 프라이머리 노드가 되고 그 복제본은 다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프리페어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복제본에게 서비스 요청을 했는데 전파를 하지 않아서 네트워크가 멈춘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뷰체인지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라이브니스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에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BFS의 아키텍처입니다. BFS는 비잔틴 파일 시스템이라고 NFS 시스템에 여기서 구현한 PBFT 알고리즘을 적용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한 엔드류 벤치마크가 존재하고 릴레이는 검증을 위한 모듈이며 각 복제본은 SNFSD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듈은 각 복제본의 투표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리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평가인데요. 여기서 엔드류 벤치마크는 1단계에서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표 좌측에 보시면 1, 2, 3, 4, 5가 바로 엔드류 벤치마크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숫자는 이제 BFS가 각 단계를 수행했을 때 걸린 시간을 초로 나타낸 것이고 가장 우측에 있는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표준에서 엔드류 벤치마크를 실행한 각 단계의 시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각 구성에 대한 벤치마크의 10회 실행 평균을 적용하였고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BFS는 전체 벤치마크를 실행하는데 3% NFS에 비해서 3% 더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조회 작업을 위한 읽기 전용 최적화는 BFS가 NFS 스탠다드보다 2%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비산틴 결함을 허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소개하였으며, 기존의 BF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선된 PBFT를 만들었고, 이를 BFS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BFS의 성능은 표준 NFS보다 3% 정도만 성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앞에 성능평가에서 보였고, 하지만 PBFT는 노드 수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부하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리소스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하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통신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알고리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서 통신량을 보면 리퀘스트 과정에서는 통신량이 1이고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통신량이 n-1, 프리페어에서는 통신량이 n-1의 제곱, 커밋 단계에서는 통신량이 n 곱하기 n-1, 리플리 단계에서는 통신량이 n으로 측정이 됩니다. 총 통신량이 이 n의 제곱 n 플러스 2로 통신량이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드가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적합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PBFT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나서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블록체인 모든 노드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분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POW나 POS 알고리즘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드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 뷰 체인지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노드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노드 결함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또 장애에 강력한 내성을 지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앞에 통신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가자가 증가하면 처리량이 떨어지며 모든 노드가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개의 노드가 한계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PBFT를 활용한 알고리즘에서는 텐더민트가 대표적인데, 텐더민트는 PBFT와 DPoS를 결합한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PBFT 알고리즘을 공개 및 비공개 블록체인에 맞도록 개량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노드가 아닌 지분을 기반으로 투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